이번 시간에는 60갑자 시단 중에서 갑술시와 의례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일주의 이제 마지막 시간들이 되죠. 갑자일주의 갑술시와 갑자일주의 의례시, 요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인데요. 자, 이 경우에 먼저 갑자일주의 갑술시, 요 경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술 중에 술이라는 글자 속에 지장간이 신, 정, 무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금과 정화 이것이 정관이 되고 신금은 정관이 되고 정화는 이제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조후적으로도 좀 조절하고 정관이 있고 이래서 사람이 그 착하고 반듯한 그런 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갑자일주 그 갑술시, 갑자일주의 갑술시는 갑자일주 의례시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역시 이 연간에 시간에 있는 이 갑목 비견으로 인해서 그 의식주 부분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다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시장간 술토에 들어있는 그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신정무에서 무토는 이 갑목이 이제 손상하게 되고 또 개수가 인성인데 인성이고 무토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인데 재성은 갑목이 이렇게 극하게 되고 개수는 무토가 극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 그 갑술시생은 부모의 덕 그러니까 양친의 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이렇게 갑갑 이렇게 두 개의 갑이 나란히 있으면서 여기 술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 신금 정관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지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유금이라든가 뭐 축토, 진토 이런 어떤 금기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글자들을 보면은 이 정관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관성이 잘 드러나고 정관을 잘 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주의 갑자일주 갑술시는 사주 내에서 금목화 기운, 금이나 목화 기운이 왕하고 수가 장생한다면은 초년에는 다소 그 비틀바지 못할지 모르지만 말년 쪽으로 가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일주 의례시를 볼 것 같으면 이 갑자일주 의례시는 일단 그 해수 이 해수를 봐야 되는데 시지에 있는 해수 이 해수에서 갑목이 장생을 하고 또 임수 천간에 있는 임수는 해수에서 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임수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죠 편인 그러니까 일간이 힘이 있으면서 편인을 보게 돼서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일간에 장생이 있고 또 임수 편인의 녹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 을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을목은 이제 갑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갑목은 양간이니까 을목은 이제 양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항상 이 탈재의 위험 탈재, 그러니까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의 문제라든가 재물의 손실의 문제를 늘 안고 있게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갑자일주 의례시는 이 해수에서 신금 정관이 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욕지에 놓이게 되고 무토는 어떻게 되느냐? 무토는 해수에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관과 그 재성의 그 복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과 재성의 덕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지에서 연이나 월에서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어떤 글자가 있지 않으면은 요거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월이 태어난 월이 사유축월 그러니까 4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축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 9월, 1월 이런 달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고, 단지 태어났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유축월에 태어나면서 천간에서 신금과 무토, 그러니까 재관을 본다면은 사유축월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천간에서 신금과 무토 재관을 본다면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귀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사람이 총명하다든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떤 그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 그러니까 뭐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좀 성공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기술자나 예술자로서는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명통회에 있는 원문을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갑자일주의 그 갑자일주의 갑술시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면 장수하고 여름에 태어나면 난폭하고 가을에 태어나면 귀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겨울생은 그 이익은 환엽한다 그랬으니까 뿌리를 그러니까 옮기게 되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삶의 기복 이런 거 또는 그 복잡다, 그러니까 그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변화와 기복, 또 그거 평탄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익은 환엽하게 돼서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삶의 변동이 많다.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주가 그 해수를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술하고 자 사이에 해수가 공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여기에 뭐 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 귀하게 되기는 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흉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조우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사실은 귀하게 되기도 어렵지만은 귀하게 되어도 그것을 끝내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수기운이 강해서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많으면 수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귀, 귀와 관련되는 병,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뭐 이명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귀병과 관련되는, 질병을 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주가 오로지 그 해에서 해협 그랬으니까, 해를 하고 요 술자 자체가 격각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격각이라서 그런데다가 여기 또 해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추운 데다가 격각이 있고 이래서 비록 귀하더라도 마침 최종적으로는 흉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진술충미월, 그러니까 진술충미월에 간목이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잡기재관, 그러니까 천간에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기토나 신금을 본다면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고, 갑자일주 갑술일주가 월에서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 이런 달에 태어났는 사람이 천간에 무기와 신을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아주 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술일주의 을해시, 갑자일주 을해시를 볼 것 같으면은, 갑자일주 을해시는 성축영격으로서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영격을 이루기 때문에 귀하다 그랬는데, 이 갑자일주 을해시를 볼 것 같으면은 축원격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축원격이 뭐냐 하면은 간목일간이 간목일간이 지지에서 해수를 많이 보면,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를 지금 현재 하나를 보았는데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일단 축원격의 조건을 갖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귀하게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일주 을해시는 축원격을 이루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해수가 많이 보이면은 많이 보이고 또 관성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축원격이 이루어지려면은 지지에서 해수가 여기 해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 또 해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있고 관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성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축원격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귀하게 되는데 축원격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람이 부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축원격이 뭐냐? 갑목일간이 지지에서 해수를 많이 본다면 많이 보고 천간에서 관성을 보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천간에 신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야만이 귀하게 될 수 있는 축원격을 이루어서 귀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축원격입니다. 축원격은 갑목일간이 지지의 해수를 많이 보고 천간에서 관성이 없어야 됩니다. 원사주에 관성이 없는 경우에 지지의 해수를 많이 본다면 축원격을 이루어서 부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단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죠. 갑자일주 의뢰신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갑자일주 그 의뢰신인데 뭐 여기에 또 해가 있고 여기가 신해다, 월간이 신해였다 그러면은 이제 축원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금이 없다 그러면은 축원격이 이루어져서 부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월에 태어나면은 사리왕에서 합인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신월에 태어났다. 갑자일주 의뢰시가 경신월에 태어났다면 이 사리 을경합해서 이게 그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을경합한 이런 구조가 된다면은 권력을 잡는 어떤 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권세와 귀함이 있다 그랬고, 6월 정관의 경우에 그러니까 9월이죠. 양력 9월 이렇게 6월에 태어나는 간목이면 이제 정관인데 이럴 때는 천간에서 뭐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서는 이제 사주에서 약간의 흙을 얻어서 흙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대기하다 그랬으니까 정관격이죠. 6월 간목이 정관격인데 예를 들어서 뭐 기유 이런 이제 월주가 경신이 아니고 기유다. 기유월주에 갑자일주 의뢰시면은 귀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금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신금이 가능하면 이제 신유월에 기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기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을목이 이렇게 그 기토를 탈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월주가 신유, 신유월에 이제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재관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이제 정관용제격이 돼서 아주 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 의뢰신은 진술충미월과 그 다음에 그 4월, 그러니까 4월과 진술충미월 이 월들은 모두 길하다 그랬어요. 모두 길하고 연월이 모두 묘면은 그 양인이 왕에서 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월이 모두 묘목이라면 이 연과 월이 모두 묘목, 묘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갑자일주 의뢰시가 연월이 모두 연지도 묘고 월지도 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양인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탈제, 그러니까 재성을 모두 없애버리는 재성을 너무나 많이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빈천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이 너무 강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자일주 갑술시와 갑자일주 의뢰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갑자일주 이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주 내에서 이 해수가 너무 많으면서 조후가 충족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일주 갑술시든 갑자일주 의뢰시든 모두 진술충미월,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는 갑자일주 갑술시나 의뢰시는 모두 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일주 의뢰시는 갑술시와는 다르게 갑자일주 의뢰시는 축원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을 일단 충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연월에서 어느 정도
해수와 그 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천간에서 신금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면 추경격이 돼서 매우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갑자일주 갑술시는 이 협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속에 술과 자 사이에 여기 해수가 이렇게 공nhập 되면서 동시에 술과 자는 격각살에 해당이 됩니다. 격각살에 해당돼서 이래서 이제 결국은 귀하게 되더라도 어, 마지막에는 별로 이제 뒤끝이 별로 좋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갑자일주 의례시와 갑자일주 갑술시 이 두 개는 조후의 충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 진술충미월 두 일주 다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만 격국이 이루어져 준다면은 상당히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일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자일주의 시주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시와 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갑자에 해당되는 시간들은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을축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갑자일주 갑술시와 갑자일주 의례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